조국을 구하려 조국을 버린 문재인, 그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한민국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한 5시인가요? 5시인가 6시 늦은 시간에 뉴스를 타고 나왔죠. 속보로 청와대의 지소미아 정격 파기,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은 중요한 게 미국이 주도를 했던 겁니다. 자, 예전의 걸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한일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중국을 억제하려면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계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협정 체결로 한국, 미국, 일본 3국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다. 자, 미국이 원한 겁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요, 미국이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이 오늘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기를 한 거는 미국에 저항한 겁니다. 미국에 항거한 거예요. 미국도 적으로 돌리겠다. 그 얘기밖에 안 돼. 자, 지난번에 7월 1일 이후로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 일본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한국에게 반도체 소재 수출을 했는데 그 양이 2017년, 2018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양이 그 소재가 어디로 갔는지 그 출처를 알 수 없다. 그 출처가 이란으로 가서 이란 핵무기에 사용됐다라는 의심할 만한 증거도 가지고 있고 북한으로도 넘어가서 생화학 무기나 북한 핵무기 만드는데 일본에서 수입해간 반도체 소재가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에 165건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행방을 문재인은 밝혀라 라고 했는데 문재인이가 그것을 밝히지 않았죠. 그래서 문재인 보고 만나자, 협의하자 라고 2019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일본은 시간 날 때마다 문재인에게 대화하자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계속 쌩깠어요. 문재인이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야마가도른 우리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5월 말에도 2박 3일 동안 달라붙어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요. 정상회담을 했었고요. 6월 30일 그때도 그 2박 3일 동안 둘이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30일 일본 오사카에서 G20 회의가 끝난 다음 날인 7월 1일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손을 들어주고 아베 총리가 한국의 문재인이 그런 전략물자를 어디로 빼돌렸는지 배신 행위와 반역 행위한 것에 대해서 응징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문재인이는 반일 선동을 하고 한국 내에서의 일본 제품 불매 선동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더욱더 첨예하게 만들었죠.
문재인과 아베 총리가 둘이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문재인이는 뺀질거리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강경화도 일본으로 가서 일본 총리를 만나서 설득하거나 대화하려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서 반일 운동으로 하는 거죠. 그 반일 운동에 가장 앞장서는 자들이 뒤를 캐보면 다 좌파 단체죠. 그래서 빨갱이 운동하는 자들이 반일 운동이라는 옷을 입고서 자기네들의 음흉한 목표를 실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게 간간히 협박했죠.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기하겠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무릎 꿇어라고 했었죠. 그것을 일본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만약에 일본이 문재인한테 무릎 꿇고 빌면은 두고두고 일본은 문재인한테 무릎 꿇어야 됩니다. 배상해줘야 될 거 다 배상해야 되고, 일본만 한국에 배상하는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식민지로 있던 모든 국가에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지배했던 영국을 상대로, 프랑스를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네덜란드를 상대로 전부 전쟁 배상 소송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냥 쑥대밭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서를 이미 다 맺었어요. 국제법상 더 이상 과거를 들쑤시 않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잘못할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문재인이 2005년도에 노무현이 청와대에 있을 때 또 비서실장으로 있던 문재인이 2005년도에 그 강제징용에 관한 그 배상은 더 이상 없다라고 문재인도 2005년도에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그걸 다 뒤집어 엎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 간의 신뢰를 깨트린 것은 문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깨물어서 미국에게 짱돌을 던진 겁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이제 깨진 겁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밉상이었던 문재인은 이제 거의 완전히 분노 수준으로 문재인을 바라볼 겁니다. 일본 아베 총리도 트럼프와 손을 잡고 문재인에 대해서 아주 분노 수준으로 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동맹이 끈끈이 가는 반면에 한국이 여기서 이제 끊어진 겁니다. 반일, 반미를 선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문재인은 드디어 반미 선언까지 한 거죠. 이렇게 반미, 반일 선언을 오늘 한 것은 그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전략 이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은 중국에 대한 대항 전략이죠.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와 전 세계의 영향력을 뚫고 가려고 하는 미국에 맞서서 미국에 대드는 미국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겠다.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 1등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진핑의 그 엉뚱한 사악한 그런 욕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 인도 태평양 이 벨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전략 구도를 여기에 구멍을 하나 단단하게 뚫은 게 오늘 문재인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기다. 이거는 일본 아베 총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대사가 예전에 그랬어요. 지소미아 한일 정보협정 파기하면 매우 유감이 될 거야. 그래서 매우 유감이 그냥 유감도 아니라 매우 유감입니다. 자, 기자가 질문했어요. 한국은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협정 연장 문제도 한일 갈등의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해리 해리스 대사가 만약에 그런다면 이것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매우 유감스러울 거야. 이거는 오늘 문재인이는 미국에 대해서 짱돌을 던진 거랑 같다. 옛날에 미국 문화원에 화염병 투척한 거에 몇백 배, 몇만 배의 위력으로 미국에게 항거한 겁니다. 이거 미국에서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자, 미국과 태평양 사이에 일본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문재인이 친중으로 가겠다. 중국에 대해서는 늘 아무 말도 못하죠. 예전에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한국 물건 보복하고 한국 경제 보복하고 그랬었죠. 혐한령 내려가지고. 그랬을 때 한국 안에서 중국 식당 가지 말자, 반중운동 이런 거 안 했죠. 중국 물건 불매하자 그런 거 안 했죠.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일본과 갈등을 만들었고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소미아 협정 파기 이것도 의도적인 생각에 다 들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문재인 그 주사파 일당은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해서 오늘 한일 정보협정 파기한 게 아니라 문재인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딥스테이트, 그 문재인의 뒤에 있는 검은 세력들, 그게 이제 중국에게도 연결이 돼 있겠죠. 이 자들이 문재인에게 반일을 오늘 선언하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빨간 선, 점선으로 이어진 걸로 이렇게 돼가는 거죠. 원래는 한국이 일본하고 단단히 묶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일본과 더욱더 갈등 관계로 갈 거고, 자, 북한의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계속 삶은 소 대가리다, 그런 얘기를 했죠. 헛소리를 엄청나게 한다. 그리고 문재인을 굉장히 무시했었습니다. 왜 할 짓 안 하고 너는 멍청한 소리만 하니? 그 얘기가 혹시 일본하고 한일 군사정보협정 빨리 파기해. 그거를 재촉하는 얘기였을까? 그거일까? 예. 그런데 그거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문재인이가 한 것은 중국하고 이익이 맞닿은 것은 맞다고 봅니다. 문재인은 북한보다는 중국의 영향력에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중국은 확실하게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기를 중국은 확실하게 원합니다. 정말 확실하게 원해. 그래서 한국이 반일하고 반미해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깨고 싶은 게 중국이죠. 중국이 더 급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하고 손을 잘 잡고 북한 경제 개발하고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조짐이 강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만 잘 살면 됩니다. 중국이 잘 살든 말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 김정은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중국 시진핑이 모르게 개인 비서에게 편지를 써서 직접 트럼프에게 갖다 주도록 했죠.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로 통해서 전신이나 이렇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중국 시진핑이 다 중간에서 해킹해서 다 그 내용을 알죠. 그래서 북한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시시콜콜한 비밀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 입장인데 중국 시진핑은 조금 멀리하는 입장이다라는 게 북한 김정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은 북한만 어떻게 개발해서 잘 살면 돼. 그리고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먹어서 여기를 공산화를 해서 피 흘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공산화를 통해서 한반도 통일을 할 수만 있다면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그거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유언도 그렇고 김정은의 유언도 그렇고 중국을 믿지 말라가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이거든요. 중국을 믿지 못해. 그러니까 김정은의 목표는 한반도의 안정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중국 시진핑의 입장하고 북한 김정은의 입장은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문재인은 시진핑하고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자꾸만. 자, 시진핑하고 손잡은 증거가 이번에 조국이 한테서 그 증거가 나왔죠. 조국이 사모펀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모펀드에 중국에서 수천억 원이 들어왔죠. 예, 그 조국이 민정수석이면서 청와대에 있으면서 사모펀드에 돈이 중국으로부터 수천억 원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조국 혼자만이 수천억 원을 다루는 게 아니라 문재인도 중국 돈 수천억 원 중에 얼마 정도를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중국에서 한국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한테 돈을 직접 보내지 않으면 중국 시진핑이 태국에 있는 문재인의 딸 문다혜에게 돈을 보낼 수도 있죠. 돈 세탁이죠. 일명의. 문재인한테 갈 돈을 태국에 있는 문다혜한테 주면 문재인은 시진핑을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런 관계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지나가다가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예.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은 중국 시진핑과의 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된다. 대한민국 운명에. 그게 시진핑의 영향하에 있으면서 북한하고 뭔가 잘 하려고 그러는데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이 시진핑하고 뭔가 이렇게 있는 게 북한 김정은한테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아니냐. 중국을 대하는 입장이 문재인과 달랐다. 김정은의 입장은.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 잘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것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의 메시지를 사람이 직접 들고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는 것, 그것이 북한 김정은이 시진핑을 멀리하는 증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문재인이 하는 짓이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있다.